네, 큐브의 키워드는 무엇을 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중 처벌이 되는 민식이법. 시행된 지 1년이 넘은 상황이죠. 그런데 앞서 기사에서 보셨습니다만 이를 악용해서 이렇게 민식이법 놀이를 하는 어린이들의 영상이 공개돼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민식이법 놀이. 이것은 무엇인지 또 경각심을 일깨울 관련 대책은 없는지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다시 함께해 주실 거고요. 손수호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먼저 민식이법 놀이. 최영일 평론가님, 이게 어떤 겁니까? 정확하게. 네, 예를 들면 이제 스쿨존 지역에서 차들이 불법 주차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이때 이제 속도를 20km, 시속 20km 이하로 천천히 달려야 되는데 네. 사실은 아이나 혹은 뭐 공이 툭 튀어나오고 아이가 달려 나오는 경우들이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걸 좀 방지하자라는 취지인데 정말 실제로 차 틈에서 갑자기 아이가 달려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럼 이제 운전자는 급브레이크를 밟으면서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데 혹여라도 부딪히게 되면 나 민식이법으로 크게 처벌받는 거 아니야? 네네. 민식이법은 벌금도 없이 징역을 산다는데 네.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 아이들이 저는 이거 놀이라고 이름을 붙이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유행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네. 극소수의 좀 이 위험한 행위를 반규범적으로 반사회적으로 하는 일부 소수의 어린이들이 예. 이런 장난을 친다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엄하게 학교와 이제 부모가 이 훈육을 해야 되는 문제일 것 같고요. 예.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부 이 온라인에 CCTV 영상들이 공개돼 있는데 예. 아이들이 의도적으로 차를 기다리고 있다가 차가 가까이 왔을 때 뛰어나갈까 말까 뛰어나가는 이런 장면들이 보여서 예. 이런 것을 이제 혹시 소수의 아이들이 민식이법을 악용해서 즐기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게 참 그 운전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저게 지금 규정 속도가 30km 이내로 달리게 되어 시속 30km 시속 이내. 30km 네. 이내로 달리게 돼 있는데 저도 많은 분들이 뭐 경험이 있으실 테지만 네. 저렇게 만약에 실제 작정하고 튀어나오면 30km 속도로는 피하기도 어려울 것이고 네. 굉장히 깜짝 놀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굉장히 좀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이게 큰 교통사고가 될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이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각별히 좀 그 부모님들께서 오늘 이제 이런 영상을 보신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좀 조언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좀 드리는데요. 이게 실제로 아까도 저희가 리포트에서 잠깐 만나봤습니다만 이런 경우에 만약에 사고를 실제 내려고 했던 의도가 있는 것들은 아니죠. 운전자분들께서는 의도가 없을 테지만 아이도 그리고 어른들도 이런 경우에 처벌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면서요, 동시에. 좀 구체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나눠서 봐야 되긴 예, 예. 하는데요. 일단 어린 초등학생이 실제로 장난을 칠 목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불행히도 사고가 발생했다면 네네네. 어떻게 되겠느냐. 예, 예. 일단 운전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즉, 이 이른바 민식이법 놀이, 뭐 이런 표현 쓰는 것 자체가 자칫 경각심을 좀 낮출 수도 있어서 걱정이 됩니다만 네. 이른바 민식이법 놀이를 함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가 다 달라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법적인 평가가 다 달라지는 건데 네. 그래도 좀 가장 큰 범위로 좀 한번 담아보자면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영상 저렇게 해서 사고가 만약에 났습니다. 네. 이런 경우 운전자 입장에서는 무조건 다 처벌받는 건 아니에요. 예, 예. 그리고 또 아이가 장난했으니까 나는 처벌 안 받는다라고 예. 생각해도 안 돼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모습에 예. 따라서 처벌 여부가 다 달라집니다. 특히 이제 2심까지 무죄 판결 받은 사안이 하나 있는데 네네. 이제 속도 제한이 이제 시속 30km였는데 시속 30km에 거의 근접하는 속도로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네. 이거는 장난은 아니었습니다. 네. 장난 아니고 갑자기 튀어나왔는데 네. 그 전에 대부분의 경우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만 이거는 예측할 수 없었다. 네. 우리 형법상 과실죄로 처벌받으려면은 과실이 있어야 되는데 네. 이 과실이라고 하면 예측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을 위반한 거예요. 즉 아이가 갑자기 태어날 수 있다. 그런 이거를 알 수 있었는데 피하지 못했다. 이게 과실이거든요. 형법상 과실이거든요. 네, 네. 따라서 규정 속도로 안전하게 가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전방 주시하고 좌우 살피면서 가고 있는데 예.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왔다. 예. 이런 경우에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 받은 사례가 현재 있거든요. 따라서 구체적으로
그때 도로 상황이 어땠느냐. 예. 구체적으로 아이가 어디에서 어느 정도 속도로 튀어나왔느냐. 아이가 정말 실수로 나온 거냐 아니면 운전자를 놀래주려고 예. 그냥 장난치려고 또는 아주 드문 경우였습니다만 일부러 사고를 내서 뭔가를 뜯어내려고 네. 이렇게 장난을 친 거냐 등등을 구체적으로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게 그 단순하게 볼 수가 없고 사안에 따라서 그리고 또 그 정황에 따라서 다 이제 그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는 건데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는 건데 근데 중요한 건 아이들은 어쨌든 처벌받지 않는 것이죠. 그것도 연령에 따라 다르죠. 그렇겠죠. 예. 네네, 연령에 따라 다르고 또 아이라고 해도 초등학교 고학년이냐 뭐 저학년이냐 예. 등등이 다르고 또 유치원생도 있고 또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애초에 정말 사고를 내서 또는 네. 살짝 부딪혀서 뭔가를 받아내야지, 돈을 뭐 뜯어내야지, 또는 뭐 이런 여러 가지 금전적인 목적이 있을 수 있고 예. 또는 간혹 이런 경우도 정말 있는데 예. 다치면 학교 안 가니까 다치면 학교를 안 가서 네. 그런 장난을 예, 다쳐서 의도적으로 뭐 했다. 병원을 가거나 또는 뭐 시험 직전에 어디 뭐 시험을 안 보기 위해서 하는 정말 상상하기 힘든 일을 하는 예. 아이들도 없지 않거든요. 예. 이런 것들을 다 따로따로 봐야 되는 건데 네. 경우에 따라서는 아이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처벌을 안 받는 거죠. 따라서 아이들은 처벌 안 받는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아이들은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예. 운전자들에게 더 위험할 수밖에 없죠. 어디까지 이제 저희는 이제 가정을 두고 얘기를 하는 거지만 실제 일명 민식이법 놀이를 일삼다가 사고를 낸 아이를 만약에 처벌할 그 가능성이 없다면 그 부모에게도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으니 피해자인 운전자가 예를 들어서 부모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한다. 이것도 가능한 일입니까? 일단 이 민식이법 놀이를 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예. 사고 난 후에 일부러 사고 낸 다음에 뭐 돈을 달라고 하거나 뭐 예. 신고하겠다고 협박을 하거나 이럴 그건 이제 때는 범죄겠지만요. 네네, 그거는 네. 당연히 처벌되는 예. 것이고요. 그게 아니라 아이가 정말 장난을 쳤는데 예. 아이가 장난을 쳐서 사고가 났다. 예. 이런 경우에는 일단 운전자 입장에서는 뭐 이 아이 측으로부터 뭔가 받아내는 거를 생각하기 전에 예. 일단 운전자가 형사처벌을 피해야 돼요. 네. 그걸 조심해야 되고 일단 운전자가 아무 잘못이 없다는 게 확정이 된 경우에는 예. 그런 아이를 제대로 훈육하지 못하고 아이가 그런 잘못을 하도록 만든 예. 그런 부모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일부 있거든요. 예. 하지만 그 인정될 손해배상 액수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운전자 입장에서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예. 그럼 이건 저희가 이제 민사적으로 짚어봤는데 순서가 좀 바뀌었네요. 이것부터 여쭤봤어야 되는데 형사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아이들에게 시켜서 이런 일을 일삼게 했다. 부모가 아이에게 너 이런 거를 민식이법 놀이를 통해서 네가 사고를 내면 우리가 합의금을 얻어낼 수 있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회유를 해서 아이에게 시켰다. 근데 실제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민식이법으로 신고를 하겠다? 그러니까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거를 진짜 어디까지나 부모가 시킨 경우라면 이거는 아동학대죄로 처벌도 가능해요? 일단 아동학대죄를 살펴보기 전에 네. 이 부모와 자녀가 함께 네. 범죄를 모의하고 예. 준비를 해서 네. 했다면 네. 엄격히 보면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네네. 그리고 또 이 자녀가 형사 미성년자여서 처벌받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네. 부모 입장에서는 이런 처벌받지 않는 자녀를 이용해서 공갈 또는 공갈미수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네. 즉 이렇게 그런 상황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상황이 아닌 경우에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네네. 자녀에게 이러한 일종의 자해공갈 범행을 시켰다면 예. 이 부분도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만약에 자녀에게 예. 부모가 자녀에게 폭행 협박을 해서 네. 그런 일을 하도록 시켰다면 그 자체가 강요죄가 되고 네. 또 보호자가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또 이제 아동학대 범죄가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이 아동보호법에는 아동학대죄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 그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정서적인 학대예요. 네. 따라서 정말 그 구체적인 행위의 형태에 따라서 다양한 범죄를 전체를 다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만 예. 가장 추상적이고 가장 낮은 형태를 보더라도 이 아동학대죄 중에서 특히 정서적인 학대에 해당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있는 것이죠. 예. 하지만 부모가 아이에게 이렇게 시키는 경우 이걸 또 증명하는 것은 또 그 다른 차원의 또 문제가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일부 어린이들이 이런 장난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더 큰 사회적 문제로 나아가기 전에 저희가 쟁점화해서 좀 짚는 건데 이게 상황에 따라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고 법적으로도 조금 복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손수호 변호사가 좀 길게 짚어봤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1년이나 됐는데 이걸
없애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실제로 법이 도입되고 나서 스쿨존 내 사고가 좀 줄어들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네, 이게 조금은 이제 다릅니다. 일단은 지난해 기준으로 봐야죠. 2020년 1년 동안을 이제 통계적으로 보면 그 전년 2019년 대비로는 줄었어요. 그러니까 스쿨존 내 교통사고가 15% 정도 격감했고, 그리고 이제 사망자 수는 무려 한 50% 정도 줄어서 네. 이건 효과가 있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또 그 전해 2018년과 비교해 보면 사망자 수는 똑같고 오히려 스쿨존 내 교통사고 수는 좀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1년만 가지고는 딱히 효과가 있다, 예. 줄었다 이렇게 보긴 어렵고, 전년 대비 준 건 맞지만 전전년 대비는 비슷하거나 좀 늘었기 때문에 네. 계속 시행해 봐야 되는데, 아까 이게 앵커께서 민식이법 시행 1년이나 됐지만 그러셨지만 네. 1년밖에 1년 안 밖에 된 안 거거든요. 됐네요.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한 몇 년 더 지켜보면서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데, 예. 이 법 시행 전부터 운전자들을 중심으로 상당히 우려감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민식이법 놀이라고 하는 게 참 이게 제가 아슬아슬한 게 뭐냐면, 이게 또 이거 봐라, 민식이법의 부작용이 이렇게 크지 않느냐. 네. 그러니까 없애야 한다라는 이 주장의 근거가 될까 봐 걱정인 것이 예. 찬반 논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은 시행이 됐고, 네. 최근에 또 하나 다른 일을 생각해 보세요. 모퉁이를 돌던 차에 아이를 데리고 길을 건너던 어머니가 치여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운전자는 눈 수술을 하고 얼마 안 됐다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좀 특이한 사안이긴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망 사건이 일어났을 때 부모나 아이가 죽었을 때 그 파괴되는 가정을 생각하면 예. 스쿨존 내에서 우리가 참 많은 아이들이 희생된 걸 봐왔기 때문에 민식이법은 그 자체로 한번 우리가 시행해 볼 가치가 있는 것 아닌가. 예. 그 어려움을 겪고 만들어졌으니까 제가 보기엔 3년, 5년 모니터링의 결과 예.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는 조금 중장기적인 평가가 필요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또 대책 마련이 또 필요한 상황인데요. 이런 놀이에 관련돼서는 뭐 놀이라는 표현도 아까 좀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부모님께서 좀 잘 그렇죠. 지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